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특별한 순간,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흔히 플로우 상태라고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일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푹 빠졌던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만족을 향한 탐구에서 시작해서요, 몰입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몰입의 9가지 신호는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말하자면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탐구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아주 보편적인 욕구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만족감과 최고의 성과에 대한 갈망이죠.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진심으로 와, 정말 만족스럽다 라고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마치 탐정처럼 이 문제를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출신의 긍정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입니다. 칙센트미하이의 접근법은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을 찌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만드는 대신에 이미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음악가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외과 의사, 경기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운동선수, 또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까지. 그들이 최고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 끝에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제각각인데 그들이 묘사하는 최고의 경험은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칙센트미하이는 이 황홀경과도 같은 상태를 플로우, 우리말로는 몰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진다는 뜻에서요. 자, 그럼 그 몰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존에 들어겠다고 말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특징을 9가지 명확한 신호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둘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과제의 난이도와 내 기술 수준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거죠. 이 3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요, 자연스럽게 내 행동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주변의 잡음 같은 방해 요소들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조차 잃게 되죠. 그리고 7번째,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오직 나와 과제만 남는 거죠. 8번째는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분명 몇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꼭 몇 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느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돈이나 칭찬 같은 다른 보상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칙센트미하이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유용한 지도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도전대 기술 모델이에요. 이 지도를 보려면 먼저 2가지 축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가로축, 바로 나의 기술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무기력하거나 걱정을 느끼기 쉽고요. 반대로 기술 수준이 아주 높을 때는 지루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바로 저기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도전 수준이라는 세로축을 더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들이 다 들어있어요. 왼쪽 위부터 볼까요? 일은 너무 어려운데 높은 도전, 내 실력은 부족하면 낮은 기술,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오른쪽 아래, 내 실력은 뛰어난데 높은 기술, 일이 너무 쉬우면 낮은 도전, 지루함을 느끼죠.
둘 다 낮으면 어떨까요? 왼쪽 아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오른쪽 위, 높은 도전과 높은 기술이 만나는 바로 저 지점, 저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몰입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부터 저 몰입 영역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장은 저 왼쪽 위, 불안 영역에서 시작돼요.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부딪혀서 불안감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술을 갈고 닦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실력이 그 도전을 감당할 만큼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대각선 위로 이동해 몰입의 채널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성장의 신호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성과를 잘 내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칙센트미하이는 평생의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몰입 상태에 있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사용하면서 어떤 과제에 깊이 빠져드는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기술 향상에 대한 노력도 없는 저 무기력의 영역에서 살아간다고 칙센트미하에는 지적합니다. 몰입이라는 저 행복한 영역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걱정과 불안이라는 약간은 불편하고 힘든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인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 취미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약간의 불안을 감수하고 도전함으로써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몰입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을 찾고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여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